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과 어프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4월 18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근데 오늘 문제가 다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사실 이거 봤으면 옷이 총선거인 건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 이외로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정의예요. 이거는. 그리고 임기가 2년인 이유는 이 재헌국회라는 거는, 이거 국회 문제니까, 재헌국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헌헌법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좀 중간 단계의 그런 국회이기 때문에 임기가 좀 짧은 게 특징이에요. 아무튼 1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맞아요. 이 재헌국회 때 제정한 법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 얘기한다면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귀속재산 관리 처리법, 이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귀속재산 처리법.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1번과 5번 그리고 농지개혁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법 제정 사례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2번 의원들의 선거를 대통령 선출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간선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이랑 김구가 이렇게 후보를 넣었었는데 이승만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된 거는 제5대 국회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장면내각 돼요. 장면내각.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인해가지고 당시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 실시가 안 돼가지고 2개의 선거구가 제외된 채 출범된 게 재헌국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사료가 항상 좀 독특해요. 근데 솔직히 민주화 운동 중에서 광주가 언급되는 것만 파악하면 돼요. 당시 광주 지역에 공수부대 파견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시킨 그런 광주 시민들이 그런 정부의 그런 폭력과 독재 항거한 이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볼게요.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건 4.19 혁명이고요. 이거 나중에 고칠게요. 구력적인 환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6.3 시위입니다. 자, 호원철폐, 독재 사도동의 구호를 외친 거는 6월 민주항쟁이고요. 4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된 거 역시 4.19 혁명입니다. 그래가 정답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었다. 그래서 당시 5.18 관련 기록물,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고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를 평가받아가지고 그걸 관련된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을 답하시오. 가나헌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 뒤에 똑같은 문제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얘부터 다룰게요. 첫 번째, 일단 가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헌법을 그냥 대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뒷선제예요. 그냥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짚어드린 거 그냥 외우세요. 두 번째, 대통령과 부통령이 언급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승만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갖다 가지고는 헷갈리니까, 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구성됐다는데 해풍선이 아까 5대 국회라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해 헌법인 발췌개헌은, 자, 지금 잘 들어요. 자,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이거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 후보가 겁나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으니까 견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한이 조금 더 우위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국회에 이렇게 나눈 거는 그런 국회 구성을 조금 더 꼼꼼히 만든다는 점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나누면은 뭐 지금으로 약간 좀 비율을 예시에 든다면 뭐 민의원은 뭐 국민의힘이 많은데 그 참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국회에서 권한을 이렇게 세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국회에게 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유리한 거 그리고 입법부에 유리한 걸 하나씩 뽑아서 발췌했다 해가지고 발췌 개헌인 건데, 실질적으로 얘는 시행은 안 됐어요. 실제 시행된 건 얘고 발췌 개헌 이게 있다, 그냥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뒤에 문제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경우에는
뭐냐면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임기는 4년이고 1차 중임할 수 있는 이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뺏어버린 거는 얘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한이 지금 들어간 건 얘잖아, 얘. 그러니까 중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얘는 4452 개헌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제헌국회 제정되었다. 자, 제헌국가가 얘기했듯이 1950년까지인데 얘는 1952년이죠. 시기 안 맞아요. 2번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당시 부산정치파동이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의 헌명대가 강제로 연행한 다음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야 투표해 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 속에서 네 투표하겠습니다 해서 발췌결 통과됐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3분의 추천 조항을 담은 거는 유신헌법,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 규정한 건 8차 개헌입니다. 자, 5번 호원동지의 결성이 여기 개정된 거, 이거는 굳이 따지면 4452 개헌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거,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연도만 적을게요. 자, 1번 중화인민공화국가 국교를 수립한 거, 이거 노태우 정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한 건 노태우 정부니까 틀렸고, OECD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입니다. 더 뒤져? 자, 미군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근데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4번에 5번 찍었을 텐데 여기가 접근도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좀 시기에 일러가지고. 근데 잘 보시면, 자,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자, 정전협정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발췌개헌은 6.25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체결된 개헌이에요. 자, 4.4.5 개헌이 이미 끝난 뒤에 발표된 개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끝나야 이게 발표될 수 있겠죠. 그럼 흐름상 당연히.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게 정답인데, 얘를 한미상호방위 원조협정이 아니라 그냥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읽으신 분들은 얘도 1953년 헷갈려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방위 조약이 아니라 원조 협정이에요. 얘는 1950년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진짜 잘 읽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좀 지저분한 문제가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그 다른 문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낚이시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진짜 꼼꼼히 읽어야 안 낚여요, 이런 거.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다음 선물 발표한 정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정한 거 물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에 맡겨 책무한다는데, 자,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자, 이 민의원과 참의원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그 국회에게 조금 더 권한이 집중된 그런 민의원, 양의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부정선거의 원흉에 대한 처단,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소급헌법 제4차 개헌이 장면 내각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각 책임자가 나오는 건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이 3번 선지 내용이 얘 말하는 거예요, 얘. 그리고 이거 3.15 부정선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맥락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국민구역 헌장을 읽고 있는 학생,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서울 올림픽 때 참가하는 거, 자, 이거는 노태우 정부. 자, 개성공단 착공식에 취정하는 기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사건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 이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그래서 정답은 민의원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